3장 4절에 벡터의 성분과 단위 벡터 그런 데가 있죠. 56쪽에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벡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벡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직교 좌표축이든지 어떤 그 좌표축을 선택해서 벡터의 시점을 좌표축의 원점에다 이렇게 일치시켰을 때 이 벡터의 종점이 가르치는 이 xy 평면상의 뭐 좌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 벡터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A 벡터가 있는데 A 벡터는 물론 뭐 길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속도도 될 수 있고 뭐 운동량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단순히 그냥 좌표축에 놨다고 해서 좌표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벡터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이동시켜서 또 어떤 경우는 좌표축의 원점에다가 시점을 놓으면은 그 벡터가 어떤 방향을 갖는지도 알 수 있죠. 즉 이제 우리 x축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제 거리 얼마만큼의 각도를 이루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이제 이렇게 이제 벡터를 놨을 때 요 벡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x, ay만큼의 이 어떤 크기를 갖는 x축으로는 ax, y축으로 ay만큼 이제 크기를 갖는 어떤 그런 양이라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요 x축 방향으로만 존재하는 ax 벡터와 y축 방향으로만 존재하는 ay 벡터의 합이 되죠. 그죠? a 벡터는 ax 더하기 ay가 되죠. a 벡터는 ax 벡터 더하기 ay 벡터 이렇게 되는데 요 이제 ax 벡터나 ay 벡터를 나타낼 때 한 가지 편한 점을 더 찾는다면은 우리가 단위 벡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단위 벡터 거기 이제 유닛 벡터라고 이제 원어는 써 있죠. 그래서 이 단위 벡터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x 방향으로 이제 놓여 있는 벡터니까 이 x 방향으로 있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를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향은 x축 방향이면서 그 벡터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크기가 1인 거예요. 그래서 그 1인 벡터를 갖다 우리는 이제 그 i라고 써요. 보통 i 이렇게. 그럼 x라고 왜 안 쓰느냐? x라고 써도 돼요. 근데 그냥 보통 이제 x쪽은 i라고 쓰고 y쪽은 마찬가지로 크기가 1인 벡터를 잡아서 그걸 j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D축 쪽은 ij 했으니까 k겠죠. 그렇게 해서 3차원을 표현하는데 이게 벡터니까 이제 벡터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요런 걸 갖다 이제 서양 사람들은 모자에 비유를 해요. 모자 햇이라 그러죠. 햇. 그래서 I hat 이렇게 읽으면 돼요. J는 J hat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hat를 뭐 안 하고 싶지 않으면은 좀 진하게 J 같으면은 좀 진하게 이렇게 해서 진하게 그려서 뭐 이렇게 그려도 이제 이거는 y 방향의 단위 벡터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도록 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하는 약속이니까 이제 이쪽에서 물리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이니까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a 벡터는 ax 더하기 ay인데 이제 그러면 ax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ax 벡터라고 하는 거는 길이는 ax면서 단위 벡터
i의 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어떤 벡터의 멀티플리케이션을 했죠. 그래서 어떤 벡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스칼라 m을 곱하면은 요 a 벡터가 m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게 ax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i 벡터가 ax배가 되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거 갖다 이제 길이가 ax면서 x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하는 거를 axi로 표현하고, 이제 ay는 이제 길이는 ay면서 j 방향을 향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ax는 뭐냐, 요 a 벡터가 있으면 a 벡터 크기에다가 요 사이각이 x축과의 사이각이 세타니까는 뭐 코사인 세타 하면 되고, ay는 a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좌표계에서 그 이제 어떤 좌표가 결정이 되면은 그 좌표는 우리 극좌표로 잡았던 요 길이, 요 벡터의 길이에다가 이제 x 성분은 이제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고, 이 y쪽 방향의 성분은 사인 세타 해주면 되는 그거와 똑같죠. 그리고 요 a의 길이는 이제 스퀘어 루트 ax 제곱 더하기 ay 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세타는 뭐냐면 이제 ax분의 ay니까 인버스 탄젠트 ax분의 ay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 책에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 거기 57쪽에 보면은 이제 요런 그림이 있죠. 요런 그림. 요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앞에 극좌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것에 대해서 단위 벡터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a 벡터가 있고, a 벡터가 ax의 i 더하기 ay의 j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것처럼. 그죠? 그래서 요 벡터가 바로 이제 ax의 i고, 벡터가 ax의 j인데, a 벡터는 ax의 i 벡터와 ay의 j 벡터를 합친 거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극좌표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나타낼 때는 그러면 a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a 벡터는 크기는 a면서 길이는 a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스퀘어 루트에 여기 xy 컴포넌트가 있으니까는 a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a에다가 이게 방향은 어떻게 되죠? a 벡터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죠? 요 방향이 바로 요 길이 r, 요 r이라고 하는 길이를 나타내는 요 선분이 있죠. 그죠? 요 선분이 뻗어가는 방향으로, 선분의 길이가 증가하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의 벡터가 바로 이제 요 a의 단위 벡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r이라 그러면은 r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극좌표로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좀 더 간단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성분이 합쳐져서 벡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성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또 간단해 보이지만,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거는 길이는 r이면서 또 이제 r 이렇게 해주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a는 a에 r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이거나 똑같고 뭔가 구분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이거의 경우는 뭐 다른 방향이 되면 뭐 성분이 변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똑같이 표현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제 우리가 극좌표를 쓰면은 이 단위 벡터 자체가 일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처럼 i 하면은 세상 몰라도 다 이제 이 방향이 i라고 우리는 정의하고, j는 세상이 변해도 이건 안 변하는 거죠. 이 방향의 단위 벡터가 j다 해서 절대 변화하지 않는 단위 벡터 ij를 근거로 표현한 거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 r 벡터가 변해요. 이 위치에서는 r 벡터가 이쪽으로 가고, 이 위치에서는 r 벡터가 이쪽으로 가요. 변해요. 그러니까 그 위치마다 r 벡터가 변화한다는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거죠. 변화하지 않는 것만 있는 게 좋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 예를 들어서 어떤 구형 대칭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개 같으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이와 같이 변화하는
어떤 그런 단위 벡터를 표현한 게 낫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단점은 이와 같이 위치에 따라 계속 단위 벡터의 방향이 변화하니까 그 변화를 잘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단위 벡터가 두 개인데 여기는 하나만 갖고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거에 수직한 우리가 i와 수직한 j를 이렇게 표현했듯이 여기도 r이 정해지면은 이거와 수직한 또 다른 단위 벡터를 정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게 각도가 증가하는 게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r 벡터와 수직한 단위 벡터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다 해서 세타에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준다는 거죠.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에 따라 변하죠. 여기서는 r 벡터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r 벡터가 이렇게 되고 그와 수직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방향은 왜 이쪽으로 하느냐?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r 벡터와 수직한 방향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이 방향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잡았잖아요. 이 방향은 결국 r 이 선분의 길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세타도 마찬가지로 이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잡으려니까 이렇게 잡아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r이 이렇게 되고 세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칭성이 있는 좌표계를 기술하고자 할 때는 이제 이와 같이 직교 좌표로 하는 것보다는 뭐 이와 같이 극좌표로 표현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좌표가 소개되어졌고 이제 편하게 이렇게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벡터를 더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보면 이건 이제 직교좌표계에서 했는데 이제 a 벡터가 이제 axi 더하기 ayj이고 b 벡터가 이제 마찬가지로 요 인덱스를 써서 bx의 i 더하기 byj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두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이때는 요 i끼리 더해주면 돼요. 그죠? i끼리 같은 i가 붙어 있는 것끼리 더해서 ax 더하기 bx의 i 그 다음에 ay 더하기 by의 j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건 왜 그러냐? 이걸로 알 수 있죠. A 벡터가 있으면 AX, AY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있으면 또 BX, BY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하게 되면은 이제 이 X 방향의 성분끼리 이렇게 더해지고 Y 방향의 성분끼리 또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X 방향의 성분끼리 더한 것 같다 우리가 RX 이렇게 하고 Y 방향의 성분 AY, BY가 더해지면 RY 이렇게 해서 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 X 성분 RX 즉 AX 더하기 BX로 정의되는 RX와 AY 더하기 BY로 정의되는 RY의 합이다. 근데 두 개는 서로 직교하니까 이제 방향이 이제 서로 수직인 그런 방향을 가진 두 벡터가 더해지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를 취한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R의 크기는 RX의 제곱 더하기 RY 제곱의 스퀘어 루트고 RX라고 하는 것이 AX 더하기 BX니까 여기서 제곱 더하기 AY 더하기 BY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도 X축과의 각도를 세타라 그러면은 그 세타의 탄젠트는 RX분의 RY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타를 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차원이 되면은 3차원이 되면 하나 더 해주면 되죠. 그래서 3차원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x방향, y방향, g방향을 정하는데 x, y, g를 정할 때 이제 x, y 두 개가 수직인 거는 이제 오케이. 그러면 g를 갖다 어떻게 정하느냐? 예를 들어 x가 있고 y가 있는데 g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반대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x가 이렇게 되고 y가 이렇게 됐을 때 g가 왜 이렇게 정해지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벡터의 벡터곱이라고 하는 뒤쪽에 챕터 10에 나오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i 쪽에서 j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려요.
이 오른나사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으세요? 오른나사라고 하는 거는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진행하는 것이고,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나사가 빠지는 그런 방향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I에서 J로 나사를 오른 나사를 돌리면 오른 나사가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되면 나사가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그 빠지는 방향이 바로 K가 되는 거죠. G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축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X축, Y축을 정한 다음에 X축에서 Y축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렸을 때 오른 나사가 얘를 진행하게 되면 그 방향이 이제 G 방향이 되는 거고, 오른 나사가 빠지게 되면 그 빠지는 방향이 이제 G 방향인데, 여기서는 이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나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나사가 빠지게 되고 바로 그 방향이 G 방향이 돼서 이제 그게 이제 G 방향의 단위 벡터 K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방향이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A 벡터, B 벡터를 이제 더할 때 각각이 컴포넌트가 세 개씩 되죠, 그죠? A의 X의 I, AY의 J, AG의 K 이렇게 세 개가 되죠. B도 마찬가지로 BXI, BYJ, BGK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A, B를 더하는 거죠.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해서 이제 R 벡터를 만든다고 하면 이 각각을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거는 그 X 성분이 AX 더하기 BX고, Y 성분이 AY 더하기 BY, G 성분이 AG 더하기 BG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 각각이 이제 여기 R, X, AY 더하기 BY가 RY 이렇게 했죠. 그러면 AG 더하기 BG가 RG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게 여기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스퀘어 루트 이제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 더하기 D 성분의 제곱 이렇게 하고, 이때도 이제 R 벡터에 대해서 RX 벡터가 이루는 각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R 벡터에 대해서 그 이제 X 성분이 이루는 각도 하면 이제 R분의 RX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코사인이 되죠, 물론. 그러고 이제 이 Y 성분이 이루는 각도는 R분의 RY 하면 이제 그것이 코사인 세타 Y가 되는 거고, R분의 RG 하면 이제 그 G 성분이 만드는 이제 R 벡터와 그 이제 그 전체 R 벡터와 R 벡터의 G 성분이 만드는 그 각도의 코사인은 이제 이렇게 정해진다. 그거죠. 그렇게 해서 이그젬플 거기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3.3하고 3.4가 있는데, 그냥 3.4는 그냥 컴포넌트가 3개인 거고, 3.3은 2개인 건데, 뭐 2개인 거나 3개인 거나 결국 하나 더 있는 거 밖에는 이제 아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요 A 벡터가 뭐 이렇게 XY만 있고 B도 XY만 있어요. G는 이제 없죠. 이렇게 없어서 그러면 R은 이제 각각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A 벡터 X 성분이 2이고 B 벡터 X 성분이 2면은 합친 거의 X 성분은 2를 더하니까 4가 되고, 이제 A 벡터 X 성분이 2이고 B 벡터 X 성분이 마이너스 4면은 A 더하기 B 한 것의 X 성분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합친 벡터의 크기는 이제 각각을 제곱해서 스퀘어 루트 취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4의 제곱이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만은 뭐 제곱을 하니까 이제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X축과 이루는 각도는
이제 RX분의 RY. 이건 이제 컴포넌트가 두 개라서 이렇게 한 건데, 아까 세 개일 때는 이제 R 벡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된 거죠. R 벡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벡터가 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X축과 만드는 각도가 있을 거고, Y축하고 만드는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G축과 이름 만드는 각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각각을 다 이제 그 각도의 이제 코사인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R분의 뭐 RX 하면 이제 그 R과 그 X 성분 RX가 만드는 각도의 코사인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2차원이니까 그냥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RX, RY만 있는 거죠. 이렇게 R에 대해서 이제 그 X 성분, Y 성분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각을 구한 거예요. 그 X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한 이제 그 각도 이 R 벡터가 X축에서 얼마만큼 이제 각도를 만드느냐 하는 그 각도의 이 탄젠트를 구하려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RX가 되는 거고 X 성분이 RX가 되는 거고 Y 성분이 RY가 되는 거니까 이 각도의 탄젠트가 바로 RX분의 RY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각도를 이제 결정한 거죠. 그래서 X 성분은 플러스 4인데 실제로 X 성분은 플러스 4인데 Y 성분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면 Y 성분이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은 X 성분은 플러스 4인데 요게 이제 요만큼이 이제 4만큼이 RX고 요 길이 반만한 거 마이너스 2가 RY니까 실제로 이제 요거 둘을 더한 벡터 이게 이제 R 벡터가 되죠. R 벡터가 되고 각도는 X축으로부터 반시계로 이제 결정되는 거니까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와서 이게 각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33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70 90, 180, 270에다가 또 더 간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면 이제 360도가 되는 거고 이제 요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 각도가 탄젠스에다가 마이너스 0.5가 나오는데 그것이 4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각도는 이제 333도가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